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드라큘라 백작의 모티브가 된 블라드 챗페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피해 군주 블라드 드라큘라. 영화나 드라마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흡혈귀 군주 드라큘라. 그런데 드라큘라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실제 주인공은 15세기 왈라키아 왕국의 군주 블라드 챗페슈입니다. 챗페슈는 루마니아 말로 가시, 꼬챙이 등 뾰족한 물건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이런 별칭을 갖게 된 것은 죄인이나 전쟁 포로들을 끝이 뾰족하고 기다란 장대에 꽂아 죽이는 잔인한 처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루마니아 역사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용맹한 군주였습니다. 블라드 3세 챗페슈는 드라큘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1431년 2월 블라드 3세 챗페슈의 아버지 블라드 2세는 헝가리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 왕으로부터 용의 기사자기를 받았고 그 후 1436년 왈라키아 왕국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블라드 챗페슈는 용의 기사자기를 받은 그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여겨 자신의 이름을 블라드 드라큘이라고 했는데 루마니아어로 누구의 아들이란 뜻의 A를 붙여 블라드 드라큘라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블라드 챗페슈는 공식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 블라드 드라큘라라고 서명했을 정도로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잔인한 흡혈귀 드라큘라로 불리게 된 유래.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독일계 작센인 상인들이 밀매와 무간스의 무역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자 블라드 챗페슈는 작센인들 상인들에게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며 루마인들의 궁핍한 생활을 호전시켜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정책은 작센 상인들의 반발을 크게 샀죠. 일부 작센 상인들은 챗페슈 영주에게 노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들을 잡아들여 죄의 경중에 따라 혀, 코, 귀 등을 자르거나 혹은 꼬챙이나 장대에 꽂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또한 400여 명의 작센인 가톨릭 도제들까지도 산채로 태워 죽여버렸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독일어로 기록한 게르만 연대기 저술자들은 작센인들을 처참히 죽인 블라드 챗페슈 영주를 사악한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방 세계에 잔혹하고 두려운 드라큘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 역사 속에서만은 결핵과 천연두가 들끓었던 중세 암흑기의 서유럽을 구한 전쟁 영웅이라고 칭송받습니다. 블라드 챗페슈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접하게 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브람 스토커는 소설 드라큘라를 출판하였고 그 후 1931년 미국에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면서부터 드라큘라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라드 왕자가 태어났을 당시 왈라키아 왕국은 오스만 제국의 간섭과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왈라키아는 오스만 튀르크에게 정기적으로 공납을 바치고 온갖 불평등 조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블라드 왕자와 그의 남동생 라두는 소년 시절에 오스만 튀르크의 인질로 몇 년 동안 잡혀있기도 했어요. 어리고 예민한 나이에 적국의 인질로 잡혀 억압과 감금을 당했던 상처는 훗날 블라드 챗페슈가 잔혹함이라는 뒤틀린 형태의 욕망으로 표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큘라의 불안성. 블라드 드라큘라는 1431년 시기쇼아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웅장한 방벽을 자랑하는 시기쇼아라의 주인은 루마니아인이 아닌 게르만족의 후손인 섹슨족이었어요. 12세기경 트란실바니아로 이주한 1세대 섹슨족은 대부분 상인으로 교육상으로서의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중산층이 대부분인 왈라키아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부와 지위를 쌓은 당시 섹슨족은 탐욕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루마니아 왕자였던 블라드 드라큘라의 부친은 시기쇼아라에 거주하던 섹슨족과 무역협정을 맺고 도시 반경 내부로의 이주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1447년 드라큘라의 부친은 루마니아 남부지방인 왈라키아의 권좌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시족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부친이 암살당하자 블라드는 복수를 다짐하며 북쪽 트란실바니아 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블라드는 도피 중 웅장한 불안성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현재 불안성은 브람 스토커가 흡혈귀로 모사한 드라큘라의 고향이라는 속설 덕분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드라큘라가 불안성에 살며 이 성에서 심장에 말뚝이 박혀 죽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드라큘라가 이 성에 머문 시기는 1450년대입니다. 불안성은 드라큘라가 살던 당시 트란실바니아 국경에서 가장 튼튼하고 웅장한 요새였어요. 이 요새 같은 불안성에서 드라큘라의 공포정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1456년 드라큘라는 드디어 왈라키아 왕국의 권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드라큘라의 공포정치. 드라큘라는 전통에 따라 왈라키아의 타르고비스테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의 공포정치가 자행된 이 도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악명을 떨쳤어요. 하지만 드라큘라 자신 역시 이 도시에서 죽음의 위기와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테르고비스테는 정치적 암살과 모략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독약에 의한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드라큘라는 충직한 시종이 먼저 모든 음식을 맛본 후에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적이었던 왕자들을 보야라라고 불렀고 그들은 왈라키아의 정권을 장악했고 블라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왈라키아의 귀족들은 권력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충성심을 팔았기 때문에 블라드는 권좌를 지키기 위해 보야르 계급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더구나 그의 부친이 보야르에게 암살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원한이 깊었죠. 블라드는 보야르를 제거하기 앞서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타르고비스테의 웅장한 왕궁은 블라드 조부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블라드의 부친은 폭 18m의 방어벽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이 왕궁은 드라큘라 내에 이르러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이 되었어요. 수도인 타르고비스테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거듭나자 블라드는 정적인 보야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1459년 블라드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암살한 데 동조했던 타르고비스테의 모든 보야르를 부활절 연회에 초대한 뒤 충성심을 시험했어요. 블라드의 충성심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보야르들은 죽임을 당했는데요. 블라드는 그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기에 가까울 만큼 잔인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블라드는 500명의 보야르를 꼬챙이나 말뚝에 꽂아서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긴 꼬챙이로 몸을 꿰뚫는 것이었는데요. 대개 남자는 항문, 여자는 질에 꼬챙이를 찔러 넣은 후 일으켜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면 무게 때문에 꼬챙이가 입이나 머리, 배 등을 뚫고 나왔어요. 그들은 몸의 무게에 의해서 서서히 말뚝에 박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진 데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뚝에 박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영웅삼아 블라드는 식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즐겨 사용하는 처형도구인 꼬챙이 또는 말뚝, 가시 등을 루마니어로 체페슈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이름 블러드 체페슈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드라큘라는 보야르 수청 때 살아남은 귀족들을 동원해 폐허가 된 포에나리 성을 재건했습니다. 당시 블라드는 보야르의 재산을 몰수해 재정을 확보한 동시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험준한 산악지대에 요새를 구축한 거예요. 포에나리 성의 완공으로 산맥 사이로 이어지는 핵심 교통로를 장악한 그는 섹슨족에게 상업로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곧 섹슨족과의 전면전을 의미했죠. 드라큘라는 불안성에서 군대를 트란실바니아의 브라쇼브 근처로 진격시켰어요. 브라쇼브는 섹슨족의 근거지였거든요. 야간에 브라쇼브를 급습해 정복한 드라큘라는 모든 포로들을 말뚝에 박아 매달았는데 그 수가 수천에 달았다고 합니다. 섹슨족의 후손들은 드라큘라를 시체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 아주 잔혹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격돌한 드라큘라. 브라쇼브를 정복한
블라드 드라큘라는 오스만 제국에 주목했어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계 강대국으로 블라드의 영토와도 맞닿아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서방으로 진출하려고 유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라큘라는 항쟁을 결심하고 왈라키아 남부지방 국경에서 오스만 제국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1459년 오스만 티르크의 메흐메트 2세는 왈라키아 왕궁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블라드는 사신들에게 터번을 벗고 예를 갖추라고 말했지만 사신들은 터번을 쓰는 것은 오스만 티르크의 문화인데 어찌 남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그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블라드는 사신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며 영원히 터번을 벗지 못하게 그들의 머리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1461년 블라드와 오스만 티르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고산적이었던 블라드의 군대는 스피드를 앞세워 오스만 티르크 군대를 몰아쳤어요. 블라드는 용맹한 모습으로 선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1462년 블라드는 기독교 세계의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변 국가들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이와 동시에 자신의 용맹함을 선전하기 위해 전쟁 중에 사로잡은 23,884명의 티르크 포로들의 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오스만 티르크의 술탄이자 잔혹한 장군이었던 메흐메트 2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전했는데 군대의 숫자가 3배나 되었습니다. 오스만 티르크의 군대가 계속 진격하자 적국의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 블라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블라드는 야간 기습을 감행하고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농장을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전염병 환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티르크 군대에 병을 옮기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장기전에 불리한 블라드 군대는 결국 타르고비스테의 왕궁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블라드는 자신의 왕궁을 버리면서 적에게 최고의 공포를 선사해줬습니다. 왕궁 주변에는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포로들이 말뚝이 박힌 채 매달려 있었어요. 블라드가 포에나리 성으로 후퇴하자 티르크 군에게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드라큘라의 왕비는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는데요. 그 후로 포에나리 성 밑의 강은 왕비의 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462년 트란실바니아로 피신한 블라드는 헝가리의 마테이 코르빈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블라드가 예전에 작센 상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죄를 물어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12년 동안 헝가리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 1475년 오스만 티르크가 트란실바니아 지방까지 위협하자 마테이 코르빈 왕은 어쩔 수 없이 블라드에게 군대를 줘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블라드 드라큘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왈라키아 귀족들은 이전에 그를 배반했던 일로 극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선수를 쳐서 블라드를 암살해버렸어요. 전설에 따르면 블라드 드라큘라는 스나고프 수도원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지만 아직까지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군주 블라드 드라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